범서관 윤갑과 내 제장인 열이를 잡아들여 바로 차명에 처하라.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진승사에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중전마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이정왕은 미친 듯이 달려와서 중전을 안으며 절규하죠. 중전, 우리 아이는 팔척귀에 빙의된 정사순이 칼을 들고 비웃으며 서 있어요. 이정아, 내 가족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기분이 어떠하냐? 정말 소름 끼치는 대사입니다. 열이가 당황하며 외쳐요. 이상해요. 중전마마는 경비석을 지니고 계셨는데 어떻게? 강철이가 분노하며 누군가가 미리 경비석을 무력화시켰군. 이라고 외치자 열이가 풍산과 안석주, 분명 그들이 누군가에게 지시해서 라고 추측해요. 이정왕은 경비석이 무력화된 상황에 절망하며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 라고 중얼거려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전마마가 희미하게 눈을 떠요. 약한 목소리로 전하, 아직 아이가 라고 말하죠. 이정왕이 급히 중전에게 달려가고 중전은 열이를 바라보며 간청해요. 열이,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열이가 중전의 배에 손을 대고 집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희미하지만 생명이 느껴져요. 팔척귀는 당황하며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죽였는데 라고 소리치고 강철이는 팔척귀를 노려보며 내 놈, 이제 끝장을 내주마 라고 맞서죠. 이정왕이 분노하며 누가 감히 경비석을 무력화시킨 것이냐 라고 외치지만 지금은 범인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돼요. 강철이가 이무기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팔척귀, 1000년 동안 쌓인 원한 이제 끝내자 라고 외쳐요. 팔척귀는 내 놈 같은 실패작이 나를 상대하겠다고? 라며 비웃고요. 두 존재가 격렬하게 맞붙기 시작해요. 진승사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죠. 이 장면은 정말 웅장하고 박진감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와요. 열이가 각오를 다지며 혼기소멸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팔척귀를 막아야 해 라고 말하죠. 이정왕이 급히 막으며 잠깐, 내가 죽으면 중전과 아이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지만 열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팔척귀가 너무 강해요. 일반적인 천도제로는 불가능해요. 혼기소멸술만이 라고 대답해요. 강철이는 절규하며 안 돼, 열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열이는 단호하게 없어요. 제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바로 이때 가섭스님이 급히 달려와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요. 열이야, 혼기소멸술은 시전자가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만약 강철이가 내 목숨을 나눠 가진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는 열이에게 가섭스님이 설명해요. 이무기와 무당이 혼을 나누면 죽음의 충격을 둘이서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강철이도 함께 죽을 위험이 크다. 이 말을 들은 강철이는 주저없이 대답해요. 좋아, 열이와 함께라면 죽어도 상관없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열이가 강철이 정말 괜찮아? 라고 묻자 강철이는 열이의 손을 꽉 잡으며 너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 순 없어 라고 답해요. 팔척귀는 비웃으며 감동적이군. 하지만 너희 둘이 함께 죽어봤자 나는 사라지지 않아 라고 하죠. 드디어 열이가 혼기소멸술을 시작해요. 강철이와 혼을 나누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요. 아파 라며 고통스러워하는 열이와 피를 토하며 열이 괜찮아 라고 하는 강철이. 가섭스님은 염려하며 둘 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라고 외치고 두 사람의 몸에서 생명력이 급속히 빠져나가지만 팔척귀를 향한 정화의 빛은 점점 강해져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에요. 정화의 빛이 사라진 후 팔척귀가 점점 빛으로 정화되면서 원래의 슬픈 모습을 드러내요. 팔척귀가 평온한 목소리로 고맙다. 이제야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져요. 드디어 모든 원한이 끝난 거죠. 하지만 열이와 강철이가 쓰러져 있어요. 숨이 거의 끊어질 듯한 상태예요. 이정왕이 급히 달려와서 열이, 강철이 라고 부르고 가섭스님이 두 사람의 맥을 짚으며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라고 말해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이정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안 된다. 이렇게 될 순 없어 라고 중얼거려요. 중전마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봐요. 가섭스님이 급히 지금 두 분의 생명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혼기소멸술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라고 설명하자 이정왕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다급하게 묻죠.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중전마마의 뱃속 아이에서 따뜻한 빛이 나와서 열이와 강철이를 감싸는 거예요. 중전이 놀라며 우리 아이가 라고 하자 가섭스님이 감탄하며 새 생명의 힘이 그들을 살리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줘요. 새 생명이라는 건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이 두 분의 잃어버린 생명력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가섭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표정을 짓죠. 점점 밝아지는 빛 속에서 여리와 강철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요. 숨소리도 안정되기 시작하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와요. 여리와 강철이가 천천히 눈을 떠요. 여리가 약하게 강철이 괜찮아? 라고 묻자 강철이는 미소를 지으며 너만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라고 답하죠. 이정왕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두 사람에게 깊이 절해요. 용서하시오. 그리고 고맙소. 진심으로 라고 사과와 감사를 표해요.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끝장이었을 것이오. 이정왕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여리가 아니에요, 전하. 중전마마도 고개를 숙이며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아이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주셔서 라고 감사를 표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몇 달 후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윤갑의 집 앞에서 영금 어머니가 작은 제단에서 윤갑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리와 강철이가 찾아오자 영금이 따뜻하게 어서 와라, 여리야, 강철이야 라고 인사해요. 강철이가 어색하게 저 윤갑이 아니라 강철이라고 하자 영금이 웃으며 알고 있다. 하지만 너도 내 아들 같으니라. 윤갑이가 너를 통해 좋은 일을 했으니까 라고 말해요. 어머니 라고 말하는 강철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려요. 인간의 따뜻함을 진짜로 느끼는 순간이죠. 여리가 영금에게 어머니 저희가 자주 뵈러 올게요 라고 말하자 영금이 그래야지. 너희들이 있어야 이 집이 따뜻해진다 라고 답해요. 궁궐에서는 중전마마가 건강한 아기를 안고 있고 이정왕이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봐요.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라고 묻자 중전이 희망이라는 뜻의 희자는 어떨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져다준 라고 제안하죠. 좋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입니다. 라고 이정왕이 답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오. 라고 덧붙이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무기가 안경을 만드는 날이 올 줄이야. 라고 하는 강철이에게 후회해? 라고 묻자 강철이는 진지하게 전혀 승천보다 훨씬 좋아. 라고 답해요. 마지막에는 해질녘 산 위에서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나요. 100년회로 할 거야? 라고 묻는 강철이에게 여리가 장난스럽게 100년? 넌 이무기니까 1000년회로 해야지. 라고 답하며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하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에요. 지금까지 귀궁 15화에 대한 제 뇌피셜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